역시 제임스 건이다 싶은 영화였습니다. 마블에서 DC로 넘어가서도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며 DC 유니버스의 첫 영화를 열었는데요. 세계관의 첫 시작점임에도 의외였던 부분은 바로 불친절함입니다. 아무래도 인기 있는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에 밀려도 인지도만큼은 여전히 세계 1위인 슈퍼맨이니 자세한 설명까지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영화의 오프닝은 북극을 배경으로 3세기 전부터 카운트를 하며 세계관을 간략히 소개하죠. 점점 더 현실적인 시간으로 줄어들면서 3분 전 슈퍼맨이 첫 패배를 겪었다는 자막과 함께 부상당한 슈퍼맨이 추락합니다. DC 확장 유니버스가 망하고 나서 제시된 많은 실패 요인 중 특히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무거운 분위기와 인간적인 매력의 부재입니다. 만화를 실사화시키는 과정에서 현실성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택했던 것이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였죠. 팀 버튼의 배트맨부터 다크나이트나 더 배트맨까지 여러 배트맨 시리즈가 이 부분에서 성공했지만 하필이면 DC 확장 유니버스에서만 제대로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블이 선택한 현실성 장치는 인간적인 친근함이었죠. 근엄한 자세로 정의를 실현하는 히어로는 폼은 나지만 사랑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맨의 캐릭터성은 인간성에 치중하고 있는데요. 그의 첫 클로즈업에서는 눈물이 맺혀있고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관객과 고통을 공유합니다. 이어서 등장한 슈퍼독 크립토가 흔한 댕댕이처럼 그에게 달려들고 애견인이라면 익숙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의 힘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공감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연애의 서툰 모습이나 직장에서 놀림받는 장면들, 욱하거나 삐치는 것들까지 선한 마음을 지닌 지구 최강의 존재라는 스펙에 어울리지 않게 귀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슈퍼맨스러운 위험 있는 장면은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다리 위 자동차를 구하고 난 뒤에야 연출하죠. 마블의 성공이 입증했듯이 대중의 취향은 완전 무결한 고귀한 영웅에서 친근하고 다정한 롤모델의 영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맨 오브 스틸의 전투 장면에서 팬들의 도마에 올랐던 논란이 있었죠. 바로 민간인 피해인데요. 피해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슈퍼맨이 이를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연출에 비인도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후 저스티스 리그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명구조 장면을 많이 넣었지만 이미 세계관의 수명은 다해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네 양아치처럼 싸우는 저스티스 갱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이들도 슈퍼맨을 본받아 민간인 보호에 힘쓰는 연출로 이어지는데요. 본격적인 싸움의 무대를 포켓 우주로 옮기거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심지어 다람쥐를 구하는 장면이 들어갔는데요. 아마도 1978년의 슈퍼맨을 많이 오마주한 듯 보입니다. 나무에 올라간 고양이를 구해주는 모습이 떠오르죠. 렉스 루터의 비서도 머시 그레이브스가 아니라 이브 테스마커가 나오고 고독의 요새 디자인 역시 1978년에 슈퍼맨에 나왔던 결정 모양의 모습으로 나왔죠. 여러모로 이번 영화의 목적은 외계인이자 세계관 최강자인 거구의 미남을 우리의 범위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맨 오브 스틸의 슈퍼맨이 겪은 반발에서 나왔죠. 슈퍼맨은 원래 그리스도적 메타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카빌의 슈퍼맨은 멋있었지만 예술을 모티브로 한 신적인 면모가 너무 많았죠. 유조선을 구할 때 수염을 기르고 구조물을 받치는 모습이나 십자가 자세로 물에 떠다니고 심지어 빨간 망토를 두른 예수상까지 나오는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고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절대자의 이미지는 원래의 슈퍼맨의 설정에서도 멀어지지만 대중이 원하는 영웅상에도 맞지 않아 결국 빌런의 이미지까지 줍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그에게 맞는 적수는 울트라맨. 원래는 지구3 멀티버스에서 빌런이 된 슈퍼맨의 이름이죠. 비인간적이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존재. 예전 슈퍼맨의 일부 부정적 평가와 그로 인해 실패한 프랜차이즈의 모습이 바로 오프닝에서 쓰러진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를 구해주는 건 슈퍼독. 귀엽고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죠. 심지어 슈퍼독의 모델은 감독이 각본을 쓰며 입양한 그의 반려견 오즈입니다. 오즈를 그대로 렌더링해서 색깔만 하얗게 바꾼 게 크립토죠. 울음소리도 오즈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슈퍼맨은 여전히 강하다는 게 팩트입니다. 원래부터 슈퍼맨이 서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너프시키는 작업이 꼭 필요했죠. 풀파워 상태에서는 빌런도 동료도 다 무의미해지니까요. 이번에도 복제된 슈퍼맨을 내세워서 그의 파워를 억누르긴 했지만 동시에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SNS를 통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렉스 루터의 동기는 시기심이었죠. 그는 똑똑한 자신보다 인기 있는 그저 강할 뿐인 슈퍼맨을 질투합니다. 반면에 슈퍼맨은 SNS 따위 안 본다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동의가 필요 없는 독단적인 정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슈퍼맨은 지구인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지구인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압도적인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배척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잡혀갑니다. 그가 인간의 규칙에 적응하고 관계에 익숙해지는 과정인데요. 영화 초반에 갑자기 진행되는 로이스와의 인터뷰는 그가 스스로를 인터뷰하면서 숨겨왔던 감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며 캐릭터를 보여주죠. 슈퍼맨의 정의는 주관적입니다. 전쟁의 의도가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걸 막을 힘이 나에게 있기에 다른 이들의 동의 없이 막으러 가죠. 기다리는 동안 사람이 죽는다는 그의 말은 정말 순수한 선의를 보여주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나아가 독단적인데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의도 진실도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맨 오브 스틸과 다르게 인명을 중시하는 슈퍼맨이 되어도 그의 지나치게 강한 능력은 독재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죠. 때문에 마지막에는 팀업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슈퍼맨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각자의 역할을 해줄 동료들이 필요한데요. 로이스 레인을 중심으로 한 데일리 플래닛의 기자들은 여론전을 하고 저스티스 갱은 각자 흩어져서 전쟁을 막거나 인명을 대피시키고 서브 빌런들을 잡아들이죠. 이를 위해 희생된 인물이 그를 믿어주던 시민 말릭 알리입니다. 슈퍼맨이 혼자 활동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를 잡아두던 메타몰포가 죄책감을 느끼는 장치죠. 결국 슈퍼맨은 자신이 아무도 믿지 않아 놓인 최악의 위기에서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없던 알리의 희생으로 시작해 이에 충격받은 메타몰포의 협력과 저스티스 갱을 설득하러 간 로이스 레인, 그리고 포켓 우주에서 꺼내준 미스터 테레피까지.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는 인물이 아주 많고 다소 산만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불친절해지는 부작용도 있죠. 하지만 원작이 많고 팬층이 두터운 히어로 무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해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처럼 옛날 영화를 가져와 오마주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코믹스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영상도 많습니다. 정신없이 왁자지껄한 영화가 되었어도 그로 인해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마치 시트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죠. 중간에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안젤라 스피카가 말하길 슈퍼맨과 싸우려고 인간이길 포기했다죠. 나노봇으로 가득한 건 알겠는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녀를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의 겉모습이 여전히 사람이기도 하지만 슈퍼맨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진 부분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을 보여주죠. 슈퍼맨 역시 외모는 인간인데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인간적인 감정을 많이 보여줍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치면 메타휴먼도 한둘이 아니죠. 결국 의도했던 대로 나약함, 불완전함, 고민과 실수 등이 히어로의 대표 주자이자 지구 최강자의 이미지를 인간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잠깐 등장했지만 술꾼으로 나온 슈퍼걸도 사람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퇴장했죠. 수많은 사람들 사이의 슈퍼맨은 클라크 켄트가 아니어도 충분히 인간적이었다고 느낀 저는 영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